상가 중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만날 일이 잘 없어요. 100% 사업자입니다. 대부분 상가 중개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.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주부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들 대부분 겪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들 성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여기다가 주택은 굉장히 익숙한 매물이죠. 반면에 이 상가 중개가 어려운 게 안 그래도 생소한 사업자라는 집단을 다루면서 다루는 매물도 굉장히 생소합니다.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. 매물도 어려운데 사업자라는 게 사장님이지 않습니까? 사장님.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만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상가 중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. 요 사업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. 사업자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?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? 물론 100%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척하면 척하고 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. 생각하는 결이, 방향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 사업자라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 마인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100%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마인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협상이나 대화 상대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하는 분들은 이걸 탑재하고 계셔야지 괜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슨 의도인지 100%그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잡혀 있으면 거기서 일단 한 발자국은 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기준으로.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사업자들하고 원활하게 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겁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돈 관련해서 진지해진다 이겁니다.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. 이 상가 중개는 임차인들도 전부 다 사업자지만 임대인들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거든요. 특히 번화가 쪽에서 이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은 건물주들이 대부분 최소 임대사업 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.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. 사업을 하다가 건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어쨌거나 이 돈 관련해서는 정말 진지합니다. 이걸 아셔야 돼요. 평소에는 말씀도 많고 농담도 뭐 가볍게 잘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. 이런 분들한테 만만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자기 사업이랑 뭐 돈, 이익 관련해서는 정말 입이 무거워집니다. 아는 사장님 중에 금은방 하시는 분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시는 분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, 이분이.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맨날 보던 사람들한테도 주변 사장님들끼리는 친하거든요. 30년을 했는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? 그분들한테도 자기가 폐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주변 사장님들이 안색이 조금 안 좋으니까 어디 안 좋냐 물어봐도 아 그냥 뭐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 돌아가시고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다들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암 말기고 불치병이고 이러면 다 정리하고 막 편하게 쉬거나 여행 다니시잖아요. 아니면 아예 치료에 전념을 하시거나. 근데 가게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저는 좀 이해가 가던 게 귀금속은 외상 거래를 하잖아요. 곧 죽는다 그러면 수금이 잘 안 됩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 앞에서 얄짤 없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. 양심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. 리어카 싣고 막 과일 장사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금형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. 그때 결핵에 걸리셔가지고 입원했다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덩치가 작거든요. 업고 다니면서 이 수금했다고 하더라고요. 차도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수금했다고 하던데 제가 그래서 돈 앞에서는 방심하지 마시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. 내가 신뢰를 얻으려고는 하되 상대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. 사업자들한테 돈 얘기할 때는 그냥 가볍게 당연히 들어주겠지 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가지 마세요.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.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은 고객하고 대화할 때는 고객이 전부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획을 항상 정하고 가셔야 돼요. 돈 관련해서 얘기 끊을 때는 그 사업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안 돼요. 아무리 만만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순진해 보인다 해도 아직 돈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꺼냈을 때 그 모습이지 돈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진지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제안을 할 때는 항상
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답이 A로 올 거라고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B나 C로 대답할 가능성도 있다. 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. 다 준비를 하고 접근하시라고요. 두 번째는 협상하려는 마인드입니다. 협상.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이 마인드가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. 우리가 상가 중개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은 비싸든 싸든 가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무조건 깎아달라고 한다고. 무조건. 경험이 많을수록 딜을 하려고 합니다.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.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. 제일 흔하게 보는 케이스가 이 매물을 둘러본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. 많죠. 그 가격 아니면 안 할 거래요.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별로 안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. 이게 사업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협상하려는 이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.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. 혹시나 이게 가격 협상 여지가 있는지 떠보려는 거예요.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. 반드시 확인하려고 해요.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습관이 붙어요. 협상의 여지가 진짜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.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. 이 가격이 최선이다. 이걸 확인시켜줘야지. 그 상태에서 클로징을 해야지 후폭풍이 안 온다 이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. 우리가 너무 몰아칠 때는 너무 리드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눈치 보거든요. 눈치 본다고 말을 안 해요. 저쪽에서 미처 말을 안 꺼내거나 못 꺼냈거나 우리가 중개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내심 물어보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물어보는 고객들도 많습니다. 실제로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중개사가 먼저 꺼내야 돼요. 사장님 제가 완전 탈탈 털었습니다. 다른 중개사 있으면 이런 조건 못 만듭니다. 이거를 인지시켜줘야지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 그러면 매물주는 자기가 싸게 판 것 같아가지고 찝찝하다.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요.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이 싸게 산 게 맞는지 자꾸 궁금합니다. 자꾸 확인해보고 싶어져요.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요. 이게 계약이 계속 진행될수록 매물주는 싸게 판 것 같다. 손님은 비싸게 산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. 이 마인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개를 허술하게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. 이 욕구가. 그렇게 참고 참다가 어디다가 물어보겠습니까? 경쟁 부동산에 물어봐요. 다른 부동산에 물어봅니다. 매물 좋은 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슬쩍 물어봅니다. 슬쩍. 그러면 경쟁 부동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? 이미 계약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비싸게 샀다. 불 지피겠죠. 또 아직 계약 안 했으면 내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불을 탁 지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손님은 자기 혼자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나중에 화를 내는 겁니다. 자기 혼자. 이거는 좀 적극적이고 막 직설적인 이런 분들이고 좀 순한 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태클 겁니다. 계약 중간중간에 제일 흔한 게 수수료 줄 때 굉장히 아까워합니다. 계속 깎으려고 해요. 안 주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중개사가 이 사업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. 이걸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서 작업도 제대로 했고 중개도 제대로 했다. 그러면 더 이상 깎을 여지가 없다는 걸 이렇게 납득을 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계약이면 옆에서 누가 막 기름을 갖다 부어도 불이 잘 안 붙어요. 아시겠습니까? 어프리핑을 활용해서 중개하는 방식을 지금 실전에서 적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설명하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될지 바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. 어프리핑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라는 거는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고객들은 건물주들도 전부 다 사업자입니다. 보통 상가 건물이나 빌딩 주인들이 일반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분들도 사업자입니다. 수십 년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세입자랑 중개사를 얼마나 많이 대해봤겠습니까? 혼이 깨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. 어떤 임대인은 절대 저 사람하고는 계약 안 한다. 절대 저 업종은 허용 안 해준다. 다른 사람 구해달라. 다른 업종 구해달라.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월세 높인다든가
다른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슬쩍 중개사가 굽히고 들어가면 마지못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절대 안 된다 해놓고 결국은 임대 조건 더 좋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눈치가 있는 중개사면 알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우리 고객들은 협상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중개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.